사실은 제가 처음에 초반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JD 파워에 관련해 가지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하는 영상을 몇 개 만들었는데 좀 반응들이 현대차를 너무 또 빤다 이래가지고 JD 파워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JD 파워가 지난달에 발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엔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얘기도 껴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뭐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냐? 한 달 전에 발표됐던 혹시 그 이니셜 퀄리티 스터디라고 IQS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차를 산 지 3개월인가 된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설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해서 무작위로 설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고르고 연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던져서 피드백이 오는 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뭐 1등 다치 뭐 이것도 뉴스예요. 기아가 2등 된 것도 뉴스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뉴스가 나온 게 테슬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낀 거죠. 테슬라가 꼈는데 테슬라에 뭐 이런 핸들 빠짐 뭐 이런 문제 있다는 거 뉴스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끼면 반드시 스코어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조금 KBS에서 테슬라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제가 뭐 테슬라를 때리려고 그때 그 자율주행을 때린 건 아니고 자율주행이 뻥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테슬라는 잘 나가잖아요. 테슬라는 사실 지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요, 여기 평가 리스트에 테슬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평가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JD 파워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는 자동차 회사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넣었죠. 제가 드는 느낌은 물론 테슬라는 이런 문제들이 늘 연실 보고가 되고 있었잖아요. 소비자들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뭐 의자가 빠졌다, 뭐 안전벨트가 안 된다, 이건 Y 모델인데 뭐 단차가 안 맞는다, 계속 문제가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꼴찌를 할 거라는 추측은 누구나 가능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포함시킬 수 없었는데 각지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JD 파워의 조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롤스로이스 같은 거는 안 나오죠. 그죠? 아주 비싼 차량 같은 거는 여기 아마 차량 숫자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내피셜인데 어디선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주에 그러니까 그 샘플링 개수가 충분해야 돼요. 샘플링. 모든 50개 주,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어야 되고 각 연령별로 다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해야 되는데 테슬라에서 거부했어요. 50개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설문을 불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는 35개 주, 50개 주 중에 35개 주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주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선 그 결과 35개 주를 한 거를 여기다 둔 거죠. 그리고선 비공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어떤 반응들이 왔냐 제가 찾아봤는데 시가총액 1위 테슬라 초기 품질 수준은 최하위, 뭐 현대 기아차 초기 품질 외, JD 파워 순위 꼴찌는 최악의 차량 테슬라, 초기 품질 낮은 1위 테슬라 오너들은 품질 문제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테슬라에 대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를 했어요. 그러고선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온 거지. 한 달 지난 이 결과는 뭐냐면 어필이라는 게 있어요. 어필. 이것도 제가 옛날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어요. 어필이 무슨 지수인지. 이게 되게 잘 만든 단어인데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다 할 때 그 어필을 오토모티브 퍼포먼스 엑시큐션 앤드 레이아웃 이런 뜻인데요. 이걸 그냥 만든 거지 이쁘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이게 원래 단어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매력도라는 건데 매력도에서 테슬라가 여기에 조사 결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까 IQS에서 테슬라를 깔려고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인 포르쉐보다 테슬라가 더 높은 스코어로 당당히 1등을 차지해버렸죠. 이것도 아마 안 포함하고 싶었을 거예요. IQS에서 뭐 이거 제 썰이에요. 제 생각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테슬라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iQS에서 포함을 안 시켰다면 이 매력도에서도 아마 포함을 안 시켰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주 뒤통수를 맞은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iQS 초기 품질 가지고 꼴찌라고 깐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딱 한 달 다음에 매력도가 1등으로 반전을 딱 시켜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나오는 지금 제가 왜 뭐라 썼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적잖이 놀랬을 거고요. 위협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테슬라는 차가 아니다. 뜨거운 팬덤의 차 업계의 애플이 됐다. 딱 맞는 기사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가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이 어필 지수는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상차감이라고 하나요? 제가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하차감 이런 게 있더라고. 하차감. 내릴 때 뿌듯한 거. 내릴 때 뿌듯한 거에 대한 하차감이 있고 그 다음에 탈 때 뿌듯한 거를 상차감이라고 하네요. 승차감? 중간에 또 승차감 있나요? 승차감. 그 다음에 연비.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게 어필 지수예요. 매력도 지수.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타면서 매력을 얼마나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높은 게 일단 연비에서 스코어를 많이 받으니까 이럴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전기차밖에 안 만드니까 연비에서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iQS 제가 왜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좀 의문을 품었냐면요. 이니셜 퀄리티 있잖아요. 이니셜 퀄리티 스터디. 여기에 이걸 보시면은 지금 2019년도 자료거든요, 이게. 작년 거에는 테슬라가 없었어요. 테슬라가 없었고 올해도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해도 원래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없어야 되는데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수치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100대당 문제 개수인데요. 100대당 문제 개수가 63, 70으로 제네시스랑 기아, 현대가 작년에 1등 했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렸었는데 올해 결과를 보시면 다 100이 넘죠. 130, 140. 현대, 기아, 제네시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상위이긴 하지만 많이 바뀌었잖아요. 1, 2, 3위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얘네들이 매트릭스를 바꾼 거예요. 뭐 더 넣고 덜 넣고 했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간 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있죠. 가운데에 있는 그 LCD 같은 거. 그런 데에서 나오는 에러 불량률들. 이게 제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자장비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카테고리를 어차피 설문 항목이 많은 거잖아요. 설문 항목을 그쪽을 늘리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이쪽을 좀 키운 게 아닌가라는 좀 그냥 의심. 약간 요즘에 느껴지는 게 테슬라가 잘 되는 거를 원치 않는 견제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위험하게 뭐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하고 그 워딩을 쓰고 광고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깐 부분이고 잘한 부분은 전기차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시작하기가 힘들었던 분야인데 테슬라가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선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조사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적잖이 당황하고 있고 견제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죠. 100대당 결함인데 왜 100이냐고 있냐면은 한 대당 하나꼴로 뭐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JD 파워를 못 믿는 분들은 아예 못 믿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표를 조사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테슬라의 이 스코어도 이 896이라는 이 1등 스코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이 연비 같은 데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전기차라는 약간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전기차가 세상에 아직 많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존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면 다들 와우 하는 팩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포인트도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테슬라한테 좋냐 나쁘냐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아까 얘기한 iQS 같은 이니셜 퀄리티 같은 거 초기 품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스코어가 많이 가중치가 들어간 게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50개 나오는 문제랑 여기 엔진에서 50개 나오는 문제랑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게가 똑같아요. 이게 동급이에요, 동급. 그럼 이게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운전자로서 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나오는 50개보다 엔진에서 나오는 50개 아니면은 뭐 이런 서스펜션 같은 데서 나오는 50개의 문제가 있다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2019년과 2020년에 숫자가 확 늘어난 거가 90개에서 지금
60개, 70개, 80개가 갑자기 제네시스 보자고. 제네시스 63개가 갑자기 이상하게 142개로 바뀌었잖아요. 제네시스가 1등에서 4등, 5등으로 내려갔잖아요. 1년 만에 제네시스 품질이 확 바뀌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제네시스한테 뭐가 약한지, 이건 지금 테슬라한테만도 얘기가 되지만 사실 제네시스도 1등에서 끌어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나 어떤 지금 다른 브랜드들의 약점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든 매트릭스가 아닌가, 약간 좀 그런 게 보여요. 이게 돈 내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숫자가 잡혔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뇌피셜로 이렇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테슬라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2020년에 어필 스코어에 놀라운 게 있죠. 지금 아까 전에는 제가 뭘 보여드렸냐, 아까 전에 이 테슬라 이거는요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이라고 써있죠. 포르쉐라든지 링컨, 캐딜락, BMW, 얘네들하고 지금 테슬라는 비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반 브랜드들 이걸 보셔야지. 저는 프리미엄 차 안 타니까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각 세그먼트별로 1등이 누구냐 보면은 아우디, 제네시스, 스팅어, 캐딜락, BMW 7, 제규어, BMW X4, 레인지로버, BMW X6, 링컨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여기 당당히 제네시스가 지금 컴팩트 프리미엄카에서 아마 작년에도 1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도 또 1등 했고요. 프리미엄 미드 사이즈의 스팅어가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와 현대의 포지셔닝이, 기아와 현대가 많이 만들지도 않잖아요. 차 종류 자체를 뭐 이런데 프리미엄 SUV 뭐 이런데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근데 만드는 차는 확실하게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일반 차량도 봐야죠. 일반 차 컴팩트 스포츠카, 이건 한국에서부터 벌써 조짐이 있었죠. 벨로스터 자동차 N 모델이 아직 미국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벌써 이렇게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드 사이즈에서 제가 타고 있는 페라리 감성의 소나타 그 다음에 미드 사이즈,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죠. 텔룰라이드가 형님 팰리세이드를 제치고 당당하게 1등에,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엄청나게 지금 높다는 사실. 팰리세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구경이라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증거금 없으면 구경도 못 시켜준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공장하고 현대 공장이 저 알라바마에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데, 기아가 잘 나가면서 지금 현대가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뇌피셜을 좀 들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IQS에 지금 테슬라가 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껴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나오는 것이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견제를 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옛날에 많이 못 팔 때는 이렇게까지 견제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몇 개월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선 거의 연간 50만 대에 육박하는 물량 정도를 쏟아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현대차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대차가 품질 수준에서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현대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컨텐츠와 어떤 이런 철학을 넣어가지고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쉽사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지금 상위 포지션 잡고 있는 모델들을 더 키워서, 한국 업체니까 한국 업체한테 기대를 거는 게 더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되기를, 곧 따라잡을 수 있기를. 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테슬라는 그런 이노베이션, 혁신의 기존의 그 굴뚝 산업이 갖고 있었던 생산 라인의 그 노하우까지 지금 갖췄기 때문에 완전히 합체 로봇이 합체한 그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테슬라를 이기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도, 이렇게 해도 지금 모든 나라들이 북극곰을 살려야죠. 그죠? 환경 규제 같은 것을 따라야 되고,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현대차 주식 산 거 있다고요? 없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현대차는 저는 안 샀는데요. 현대차 주식은 저는 좋게 봅니다. 저는 안 샀으니까요.
아무튼간 이 영상에서요 현대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현대랑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미니멈으로 편집해놔가지고 거의 1시간짜리 정도로 되니까 꼭 끝까지 좀 봐주세요. 좀만 보다가 나가시지 마시고. 광고도 따박따박 걸어놓을게요. 광고를 자동으로 걸어놓는데 요즘에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풀매수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괜히 추천했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무튼 미생지수 꼴찌였던 테슬라의 놀라운 역습, 이것이 자의였던 타의였던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IQS에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이 IQS까지 좋아져 가지고 이 평균 위로 올라가는 순간 진짜 다른 회사들은 아마 정신이 들기는,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죠. 테슬라가 품질까지 좋아지는 순간 다른 회사들은 큰 위기에 좀 많은 위기를 느낄 겁니다. 지금도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다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에 나오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전기차가 빠르게 적용될지도 아무도 몰랐고, 왜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던 것처럼 그 누구 하나도 차징 네트워크가 깔리기 전까지는 전기차를 쉽사리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만드는 모든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포함해서 심지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요. 테슬라조차도 자동차 팔아서 돈을 못 벌어요. 지금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전기 자동차로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 돈 버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 어려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네,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논제를 깨고 등장한 테슬라. 그런데 또 성장까지 엄청나게 빠른 테슬라. 이것이 지금 던져주는 화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으면서도, 전기차라는 세상을 열어줘서 고마우면서도 지금 너무나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파괴적 창조자, 그러네요. 파괴적 창조자입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주식은 앞으로 언론 플레이 같은 게 나오면서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지금 본 숫자 1,500불, 1,700불이라는 숫자가 다시 못 볼 숫자일 수도 있지만 롱텀으로 보면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 이상 유망할 것 같다.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테슬라가 뜨거운지 제 영상 댓글에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